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호 태풍 장미가 몰고 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장마는 오늘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통제된 가운데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된다는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했다가 지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실시간 교통 상황과 내비게이션이 연동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관련 업계 직원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일일이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4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66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23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305명을 유지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4% 가까이 감소한 8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40% 넘게 감소해서 하락을 이끌었고 반도체 수출도 6.8%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3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대부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위험지역이 아니더라도 대피 요령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도봉구의 산자락. 구청 직원이 배수로를 막는 토사나 잔해물이 없는지 점검을 벌입니다. 주변에 민가가 있고 큰 비가 올 경우 하천 범람 위험도 있는 곳이라 2년 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이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토성류나 그리고 이런 나뭇가지 잔재들이 이 배수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예방차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서울에서만 272곳, 전국으로는 2만여 곳에 달합니다. 최근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숨진 사람은 전국에서 16명으로 집계됐는데 사건이 일어난 곳 대부분 취약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 안전한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청은 자연산사태만 하지 인위적으로 공사, 토목공사하고 이런 건물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같은 데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대피 요령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가 어딘지 미리 알아두고 간단한 생필품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대피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산 대부분 빗물 포화 상태라 추가 산사태가 나기 쉬운 상황인 만큼 농업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정복 사고가 난 지 엿새째인 오늘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폭우 속에 재개됐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소방대원과 경찰, 군인 등 1,300여 명을 투입해 사고 지점부터 경강교까지 양방향 30km를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기상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헬기 11대와 드론 24대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춘천시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 환경감시선, 경찰 순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4명이 숨졌고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이재민이 7천 명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비 피해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도 걱정입니다. 특히 대피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감염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안성시 죽산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지난 2일 죽산면 산사태로 주민 90여 명이 오갈 데 없게 되자 시가 급하게 이곳에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 1m씩 떨어져 배정된 텐트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긴 어렵습니다. 이곳은 이재민들을 위한 공용 샤워실입니다. 한편에는 의자와 책상이 뒤엉켜 있고 환풍기마저 작동되지 않습니다. 물난리에 경황 없는 사람들, 방역 수칙은 뒷전입니다. 신경이 아무래도 좀 덜 가죠. 그쪽으로는 코로나 쪽으로는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게 뭐 침수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는 다 잊고 계세요. 이 안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를 많이 사람들이 안 하고 계세요.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좀 걱정은 돼요. 보건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안내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재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긴 어렵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손 소독하세요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좀 심적인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돌려서 한다거나. 또 다른 대피시설로 지정된 마을 노인회관은 더 엉망입니다. 발열 체크나 소독은커녕 이재민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생활합니다. 이제는 가깝게서 사람이 집이 다 실어져 가니까 집 걱정이 더 많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이재민 수는 현재까지 7,000명가량. 겨우 몸을 피한 주민들은 대피시설에서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생활할 수밖에 없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도 전에 전국 곳곳을 휩쓰는 집중호우로 이재민 수는 갈수록 늘고 있어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추천 경로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곳곳 통제선에 막히는 바람에 낭패를 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도로 통제 정보가 왜 바로 반영이 안 되는지 많이들 답답하셨죠.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어디냐? 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비상으로 계속 시간 늘어나서 11시 5분으로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시에 나왔는데 그래? 7시 반이요. 평소대로 출근했는데 에? 지금 강변북로 어마무시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아니 막힌다는 거 몰랐어 거기? 통제된다는 거?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상암동 회사까지 무려 5시간이 소요된 YTN 취재진의 곡소리 나는 출근기에 격한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운전대를 잡은 이상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가다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내비 따라 가신 거죠? 그래. 교통정보가 그 채집이 안 됐었나 봐. 안내가 없었으니까 완전 통제 상황이다. 우회해야 된다. 혹은 우회도로를 안내해 주질 않아서. 알고 보니 교통통제 상황은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연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이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업계 직원들이 한데 모인 이른바 단톡방을 개설해 교통 상황을 일일이 입력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티맵, 카카오네비, 아틀란티스 등 민간업체 대부분이 이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당연히 경찰 내부에서 한 번, 경찰과 업자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번, 그리고 업체 안에서 또 한 번, 정보 전달 과정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대화방 가동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 야간 돌발 상황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물론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교통 돌발 정보라는 공공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데다 데이터 호환이 어렵다며 이용을 꺼리다 보니 궁여지책 단톡방이 등장한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장마와 폭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니 정부의 보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장마와 홍수로 아수라장이 된 도로 위에서 내비게이션은 운전자들이 의지할 유일한 안내자입니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정보 전달로는 사소한 실수나 오류도 도로 위에선 큰 혼란과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폭우로 경남 합천에서 떠내려간 소가 물길로 80km 정도 떨어진 경남 밀양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밀양시 하남읍 야촌마을 낙동강 둔치에서 한우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와 소방당국은 소 귀에 붙은 이력제 귀표를 확인한 결과 합천군 율곡면에서 키우던 소라고 밝혔습니다. 합천 율곡면 일대는 지난 8일 일대가 물에 잠겨서 소와 돼지 수천 마리가 죽거나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호우 피해 극심 지역 선포를 제거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늘어서 누적 14,660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3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경기 7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서 13명이 나왔고 부산 9명, 충남에서도 1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기쁨 153교회, 김포 주님의 샘 장로교회발 집단 감염 영향이 컸습니다. 부산은 영진 607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중 5명이 새로 확인돼 발생 숫자를 늘렸습니다. 해외 유입은 입국 검역 3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305명을 유지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71명, 위증 중증 환자는 15명입니다. 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로부터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6월 이후 국내에서는 해외 유입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 확진이 더 많았는데 대부분 농어촌 계절 노동자로 들어온 이들이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3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2건, 우즈베키스탄 1건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서 감염에 관여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변이 3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처럼 솟은 것을 말하는데 인체 내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해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투하도록 돕습니다. 변이는 바로 여기에 생겼습니다. 파키스탄 2건은 86번과 787번 돌기가, 우즈베키스탄 건은 614번 돌기가 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유형입니다. 처음으로 발견한 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어떤 감염력이나 병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세포나 동물을 가지고 좀 더 그런 평가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방역당국은 이 3건이 PCR 진단검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감염력이나 병원력은 어떨지 WHO와 각국 전문가들과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서는 중국 우한 중심의 S형과 V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았습니다. 경북 예천과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가 터진 뒤로는 중국 우한형의 변종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 중인 GH형과 GR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 중에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과 무증상 감염 2명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확진자는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로 신규 확진은 인도네시아, 무증상 감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례인 것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무증상 감염자 발생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23.6% 감소한 8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주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2.7% 줄어든 1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6.8% 줄었고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 수출도 각각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62%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마이너스 11%, 미국 마이너스 22%, 유럽연합 마이너스 13.9% 등 주요 대상국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0일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O 주관으로 지난 4월 출범한 글로벌 협력체는 공공과 민간 부분을 결합해 진단기기나 치료제, 백신 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도구 개발과 생산, 이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백신 개발만 해도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19조 원이 필요한데 WHO가 지원한 자금은 필요한 금액의 10%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현지 시간 10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빌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렘데시빌은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임상시험에서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를 보여서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 등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5월 FDA는 렘데시빌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길리어드는 이번에 완전한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베클룰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과 관련해 타협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용의가 있다면서 이번 주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난항을 겪는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가 지출해야 할 것을 지출하기로 결심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나올 용의가 있다면 타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최대 번화가에서 심야에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100여 명이 체포됐고 경찰도 10여 명 다쳤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환상의 1마일로 불리는 미국 시카고 도심 번화가 미시간 애비뉴입니다. 입구와 창문이 깨진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나오면서는 두 팔 가득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아예 자동차를 대놓고 훔쳐온 물건을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폭도들이 대형 매장과
명품 고급 상점들을 돌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진압에 나선 경찰을 향해 사제 최루탄을 쏘고 돌을 던지며 총격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Used to go out early in the morning to run. I don't do that any longer, and used to walk at night, and I've stopped doing that. 피해를 본 상가들은 날이 밝으면서 창문에 합판을 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중간 발표를 통해 2명이 총에 맞고 100여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Criminals took to the street with the confidence that there would be no consequences for their actions. And I, for one, refuse to allow these cowardly acts to hold our city hostage. 시카고 경찰은 당분간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시카고 도심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도 긴급 회견을 열고 사태를 규탄하면서 폭동과 약탈이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반데라스는 현지 시간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상태에서 6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데라스는 비교적 건강하며 다만 평소보다 약간 더 피곤하다고 느끼고 조만간 회복할 것에 자신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9월 개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런던의 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교 준비 상황 등을 둘러보고 9월에 모두가 학교로 돌아온다면 교육적 측면은 물론 신체와 정신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9월 개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최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죠. 일본에서도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집회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公安委員会の皆さん、今から乗ります。 장난기 어린 목소리의 젊은 남성. 일부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 탄 모습을 직접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지난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이 남성은 최근 도쿄 시부야에서 마스크를 거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기에 불과하며 마스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今メディアや行政が感染症対策という嘘をついて我々に対する生活様式の変容を求めてきている。それに対して我々は抗う。そんなの従わない。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단체로 전철에 타는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みんなにマスク怖くコロナ怖くないんだよとかってそういう活動をしていて、でマスクしないでみんなで電車に乗ろうぜっていうのは私はすごい頼もしくて。 지켜보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공감을 얻기 힘든 이들의 행동을 놓고 인터넷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아오모리에서는 도쿄에서 고향을 찾은 사람 집에 당장 돌아가라는 협박문이 나붙기도 했습니다.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본 사회 안에 쌓인 불만과 불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 6월 말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는 오늘로 49일째를 맞았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도 기록이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한중의 집중호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